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 제품들의 물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전시가 2024년 지역 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구위기 대응 TF회의를 개최하며 저출생 극복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를 꿈꾸고 있는 전남도가 덴마크와 확실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장을 본 후 영수증에 찍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는 소비자들 요즘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 등 신선 제품들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채소 과일 코너에서 한참을 머무릅니다. 집어든 물건을 좀처럼 카트에 넣지 못한 채 고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많이 비싸죠. 너무 비싸요. 물가가 무조건 그냥 사면 몇십만 원이니까 못 사겠어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7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과일이 2020년에 비해 64%, 채소가 32%나 오르면서 가계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농작물 생산 감소의 여파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달 말쯤 돼서야 대체 과일 출하와 생산량 증가로 신선식품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좀 봄철로 접어들면서 일조가 늘어나면 이 출하량 감소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가격은 좀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 사정마저 팍팍해지면서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의 생활체육 저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포구 체육회는 주민들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마포구가 제1차 마포구 체육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8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마포구 체육회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제1차 마포구 체육회 총회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로 시작해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이원범 마포구 체육회장의 인사 말씀을 거쳐 안건들을 보고 심의, 의결한 후 폐회 선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임원 인준과 결산 등 다양한 일을 하는 마포구 체육회 총회는 2024년 제1차 총회를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이원범 마포구 체육회장, 종목 단체장 등 30여 명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총회와 함께 마포구의 생활체육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막상 장난감을 사주면 금세 실증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 원하는 장난감을 전부 사주기에는 이미 너무 많고 또 고물가 시대에 가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포 장난감 대여점인데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장난감들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포 장난감 대여점은 0세에서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도화점과 망원점 두 곳에 위치하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취약 전 영유아 자녀를 둔 마포구민이거나 서울시민, 서울시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구비해 회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만원이며 횟수 제한 없이 장난감 2점과 도서 2권을 2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 장난감 대여점 누리집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가 중랑 패션 지원센터 건립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중랑구는 지난 2018년 서울시 스마트 앵커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토지 수용과 투자 심사, 건축 허가,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8,062제곱미터 규모로 기업 입주 공간과 공용 장비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 패션 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패션 봉제 기획과 디자인, 생산, 유통 주체들이 한 공간에 모여 협업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랑구가 망우 역사문화공원 한용운 묘역에 흉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평생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다 광복을 1년 남기고 입적해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중랑구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그의 민족과 인류 그리고 종교에 대한 사랑을 후대에도 널리 전하기 위해 흉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개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구시가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개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동물 등록한 반려견에 한해 백신과 시술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대구 시민이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과 함께 거주지 인근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3,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정동물병원 현황은 구군청 누리집 공지글 또는 구군 경제과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이 미술관 교육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이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미술관 교육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대구미술관 교육 서포터즈는 미술관과 관람객 사이 교육 매개자로 참여해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이해하고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문화자원 봉사자입니다. 모집 인원은 1년간 지속 활동이 가능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 10명 내외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대구미술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붙임 파일을 작성해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시가 2024년 지역안전지수 재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8일 2024년 대전광역시 지역안전지수 재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 유도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유기성 폐자원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이란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으로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횡성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57억 원을 투자하여 공급면 초원리 일원에 시설을 설치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시설 입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에 투입하여 주민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확대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가축 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자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비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고용 현황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횡성군은 실무형 골프 캐디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관내 골프장이 늘어남에 따라 캐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해 한국골프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맞춤형 전문 캐디를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3월 중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촌협약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 생활권을 활성화해 읍면 간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 지역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부생활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향 등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4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서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 등 양질의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진행과 농촌 협약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남대가 충북권 최고 마이스 시설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마이스 메카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한국을 담은 특색 있는 마이스 시설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선정된 청남대는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국내외 마이스 박람회 및 로드쇼 참가 등의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청남대는 올해 마이스 분야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행사 유치를 추진할 방침으로 청남대 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청남대는 올해 한국관광공사 선정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아이맥스 프랑크푸르트 2024에 충북 대표로 참가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청주시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서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는 충북도의 뷰티 화장품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K뷰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구매력을 가진 내외국인 뷰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K뷰티 트렌드 교육, 체험, 구매, 사업화 과정의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국인들 대상으로는 뷰티 관련 창업 및 재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북은 화장품 생산량 전국 2위,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며 뷰티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산학 연관 간의 조화로운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충북 소재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충북 도내 이노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신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 완료 후 품질 기능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분야를 필수적으로 선택하고 추가적으로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도 충청북도를 위해 가족 친화 및 일하기 좋은 기업들에 대해 사업 참여 시 우대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구위기 대응 TF회의를 개최하며 저출생 극복에 본격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와 합계 증가율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출생아 수 증가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를 출생아 수 증가의 원년으로 삼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저출생 극복 시책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실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지상조업사 스위스포트 코리아가 대구 경북 공항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일홍 스위스포트 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사인을 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구 경북공항의 항공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와 스위스포트 코리아는 경상북도 내 상용화 주 터미널 건립, 대구 경북공항 내 화물터미널 입주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내 상용화 주 터미널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 물류 트렌드와 대구 경북공항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하며 글로벌 물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K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할 포항의 강점을 설명하며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포항 선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포항시는 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포항시가 반드시 선정되도록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시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시의 산업 기반을 소개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배터리 기업이 모여있는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포항의 강점을 설명하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포항이 K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혁신특구 유치 시 특구 규모를 광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의 고도화로 2차 전지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 스타트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산학협력관 건립, 민관협력 첨단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등도 건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진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2관왕에 오른 이 학생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학교 폭력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밤 진도군 야산에서 고등학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숨지기 전 USB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는 6장 분량으로 자신이 다니는 기숙형 특수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었으면 그런 말도 해보고 그러지. 저 혼자 뭔 일로 그런지. 그러고 이제 처벌을 하든지. A군은 체육특기생으로 장애인 체전에서 2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꿈 많던 A군의 죽음과 학교 폭력이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면서 경찰은 학생들 사이에서 A군에 대한 괴롭힘이나 폭행 등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서를 근거로 해서 학교 관계자들 상대로 조사하고요. 추가로 위법행위가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과 유관기관은 다음 주 월요일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여파가 가뜩이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전남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들이 서울 등 대형 병원으로 한 달간 파견을 가는 건데 전국에서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전남 한 지자체의 보건지소. 창구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한 달간 파견을 떠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떠나면서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 보건소는 갖춰놓고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의사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좀 불편을 느낍니다. 없어요. 이거 보건소 하나 딱 믿고 산디. 근데 우리는 서로 뭐 아무것도 어디 가서 어디다 호소를 해요. 호소할 데도 없고 막막해. 나는 지금 혈압약을 먹고 협심증 있고. 전남도는 보건소 공보의 4명과 보건지소 공보의 19명 등 모두 23명을 파견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7명, 세브란스병원 7명, 국립중앙의료원 1명 등 서울로만 15명이 이동했습니다. 보건지소는 일반적으로 공보의 한두 명만 두고 있어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지자체들은 다른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인력을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백은 당연히 생기고 있고요. 오늘 지금 계속 그걸 계획하고 짜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사 대표의사랑 합의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농어촌 의료를 책임지는 공보의들을 차출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상폭력 허브를 꿈꾸고 있는 전남도가 덴마크와 확실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전남의 해상폭력 잠재력에 관심을 보여온 덴마크 사절단이 대거 전남을 방문해 투자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덴마크가 전남도와의 해상폭력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켰습니다. 해상폭력 기술에 관한한 각 부문 세계 최고 수준의 18개의 기업이 사절단으로 전남도를 방문해 전남의 해상폭력 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In regards to offshore wind, we from Denmark, many of our colleagues and I, we see Denham as a really attractive spot for offshore wind. It has all the demographic conditions to really kick off offshore wind in the future.
전남 도하의 상생 협력을 바라는 덴마크 정부의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So the cooperation between Denmark and Trondheim is as good as ever. We have a very strong cooperation and we have had that for a while. It has some very favorable natural conditions for wind energy, which is why we are here today with our 19 companies. 김영록 전남지사는 덴마크 에스비에르항을 모델로 한 30기가와트 규모의 전남 해상 풍력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사절단의 투자 의혹을 자극했습니다. 올 4월 세계 풍력 터빈 1위 기업인 베스타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목포 신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 풍력 밸류 체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덴마크 투자회사인 CIP 아이너 엔션 대표는 신안을 에너지 섬으로 만들고 수도권으로의 송전망을 해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베스타스는 목포를 최적의 해상 풍력 조립 생산 기지로 꼽으면서 향후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자 이제 여러 대학들과 그리고 애기평 그 외에 KPS 등등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오는 2028년 해상 풍력의 허브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전라남도. 덴마크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전력 개통도 적기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가에 36억 원을 투입해 다시 찾고 싶은 시장과 상점가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으로 흥국 상가와 진남 상가의 상점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상권 살리기를 위한 상인 교육장과 고객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 사업지인 수산물 특화 시장은 노후화된 화장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통한 위생 문제 등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일자리와 경력 단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권익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간담회는 제주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올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기관 단체들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창업센터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안성 남사당 상설 공연 곰뱅이 텃다를 안성 남사당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매년 진행한 안성시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서 2023년 기준 14,000여 명의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원이 직접 연출 기획한 공연으로서 한층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4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남사당 상설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단백질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의 중요한 재료로 면역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데요. 단 음식이 당긴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잘 빠지며 손톱 역시 쉽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몸속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과다 섭취 시에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적정량의 단백질이 있는 식단으로 건강한 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